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북이죠. 네, 충북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충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네, 물건 번호는 120-613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5년 2월 2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네, 층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이 지하층에 보시면 말이죠. 기타 유흥주점이나 일반 근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는 보일러실만 있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네, 그리고 대지 면적 보시면은요. 853제곱미터. 평수는 258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면적 또한 보시면은요. 877평이죠. 제곱미터로 환산하시면 2899제곱미터입니다. 객실이 36개예요. 객실이 36개고 호텔 내부에 기타 다른 시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연면적이 877평이라는 거는 객실수 대비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다? 우리가 임장을 가보지 않아도 객실 평수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실 평수가 일반 객실 평수보다 좁느냐 아니면 조금 넓냐 이거를 임장을 가지 않고도 여러분에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면서도 추정치가 가능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법을 우리가 노하우를 여러분께 한번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면적이 877평이에요. 네, 그리고 객실수가 36개입니다. 이때 보실 때 말이죠. 맨 앞자리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앞자리를. 객실이 30개대다. 그죠? 연면적이 800평대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앞자리 차가, 5배. 5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한 5배 정도, 5 숫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5배수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객실 면적이 넓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 연면적이 477평이다. 객실 수가 36개다. 그럼 차이가 1밖에 안 나죠? 1밖에 안 나면은, 일반적인 평수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수구나. 근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나 모텔의 규모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연면적이 말이죠. 377평이에요. 그런데 객실 수가 36개야. 그러면 앞자리 수가 같아요. 같아가지고 차이가 나는 게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차이가 제로야. 이럴 때는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를 우리가 호텔을 안 가봐도, 내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어떤 중개인이 브리핑을 했어. 지역이 경남이야. 저기 아주 서울에서 차량으로 움직이면 왕복 한 8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야. 가서 우리가 안 가봐도 말이죠. 여기는 객실 평수가 적구나. 일반적인 평수보다는 적구나.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에는 어떻다? 부합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호텔은 리모델링 해도 말이죠.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객실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팁을 제가 추가적으로 최초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상에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떠냐? 지방으로 갈수록 연면적이 더 넓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방으로 갈수록. 왜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건축 비용도
더 많이 들어요. 똑같은 건축물을 지어도 말이죠. 비용이 서울 같은 거는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객실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연면적 대비 객실 수가 많기 때문에 객실의 앞자리 수가 연면적에 좀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 호텔이, 충북에 입주한 호텔인데 말이죠. 연면적이 877평이야. 그죠? 네. 그런데 객실이 36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면적이 800평대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객실 수가 50개에서 뭐 60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객실 평수를 좀 좁혀서 객실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수익 구조가 맞기 때문에 투자 대비. 네,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 신축 호텔일수록 객실 평수가 넓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과거에 지은 호텔보다도 현재 시점의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조금 더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객실에 대한 평수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 분석하셔서 앞자리를 또 비교 분석하셔서 우리가 현장에 임장을 가지 않아도 그 호텔의 객실의 평수는 상당히 넓을 수 있겠다. 상당히 현저하게 좀 좁을 수 있겠다. 또는 일반적인 객실의 형태의 평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팁을 드릴까요? 자, 추가로 하나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나온 김에. 자, 본 호텔 같은 경우 제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층에 유흥시설도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객실의 건물의 연면적이 말이죠. 연면적이 오롯이 객실의 평수로 연결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데 호텔에 보니까 지하에 유흥시설도 있어요. 네. 1층에 커피숍도 있습니다. 또는 휴게시설이 있다든지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이 이렇게 있어요. 호텔에. 그렇다면 어떻다? 그 연면적이 차지하는 다른 건축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객실이 차지하는 그 객실 평수가 말이죠. 상대적으로 좀 좁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 호텔이 호텔 안에 유흥시설도 있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있으면서 연면적이 800평대다. 그죠? 그런데 객실이 36개다. 그러면 유흥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제1종, 2종 근린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서 나오는 연면적이 만약에 뭐 한 530평이다 그러면 어떻다? 여기에 앞에는 5자, 객실 수는 앞에가 3자, 2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래도 일반적인 객실 평수보다는 본 호텔이 객실 평수가 높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마지막 같은 경우는 임장을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볼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결론은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항상 노트와 볼펜을 준비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필기하셔라. 항상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시 본 호텔로 와서 말이죠. 네, 보겠습니다. 매가 얼마입니까? 네, 매가 32억에 진행하는 호텔이죠. 네, 호텔이 운영은 현재 소유자께서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융자는 10억인데요. 최대 융자 32억.
매매 가격만큼 100% 나온다. 그러면 실인수가는 뭐라고 그랬죠? 리모델링 비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인수가 15억, 리모델링 비용 15억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재 월 매출은 매달 월 평균 4천만 원씩 나오는 호텔이고요. 잠시 후에 리모델링 후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제가 분석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객실수 36개 말씀드렸어요. 주차 20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105만 5천 원이고요. 제가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공시지가가 348만 7,603원에 해당되는 충북에 입지한 가장 큰 타이틀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호텔 같은 경우 일반 주점, 유흥주점이나 유락시설, 그 다음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없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자,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면 접근성이 좋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호텔 모텔이니까 우리는 주택이 아니에요. 상가 건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러면 호텔이 대로변에 우리가 입지하고 있으면 접근성이 좋다. 기본적인 건데 호텔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대로가 있죠? 큰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이. 큰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편도 한 8차선이야. 편도 8차선. 이런 대로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조그만 또 이면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면도로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 뒤쪽에 말이죠. 그러면 본 호텔이 말이죠. 이렇게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은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보다 A 호텔이라고 한번 볼까요? 이 이면도로 바로 뒤에 있어 호텔이 여기에 이면도로 바로 뒤에 이런 호텔하고 자 호텔을 기준으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겠습니까? 자, 필기는 안 하고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A 호텔, B 호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일단은 말이죠. A 호텔은 B 호텔보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여기가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한 20m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도 공시지가가 A 호텔이 높습니다. 자, 근거가 뭘까요? 자,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건폐율, 용적률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도시의 미관이죠. 도시의 미관. 우리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대도시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말이죠. 이렇게 대로변에 보시면 큰 건물이 앞에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쭉 배열, 도시의 미관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의 뒤편에 있는 건물들은요, 건물들이 앞에 있는 건물보다 좀 층수가 낮아요. 층수가 낮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제가 이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종로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종로구인데 제가 대로변 쪽에 이쪽에 땅이 한 50평이 있어. 대로변을 끼고 있는 땅이 한 50평이 있습니다. 종로구 건축가를 또는 도시계획가를 제가 찾아갑니다. 내 땅이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뭐를 지으려고 그래? 1층짜리 갈비집을 제가 지으려고 그래.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내 땅, 내 맘대로 1층 짓는다는데 왜 안 내주느냐? 그러면 60층짜리 지으면
건물 허가 내줄 거냐? 그래도 안 내주겠죠. 그 요건에 부합하면 내주겠지만 1층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 도시의 미관상,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30짜리 건물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기 흉하게 1층짜리 갈비집이 하나 딱 있어. 가건물이 허가가 내주겠냐 이거예요.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건폐율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그래. 관광호텔을 우리가 신축행위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갑돌이가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두 필지가 있어. 이쪽에 대로변에 A 필지, 뒤편에 B 필지, 두 필지가 있어.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관광호텔은 특히나 접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돌이가 관광호텔을 딱 짓고 나서 지으려다가 보니까 여유 자금이 조금 남아. B, 여기 나대지가 하나 더 있어. 여기다가 또 관광호텔 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텔을 짓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모텔을 짓는 게 나아요. 왜? 모텔은 말이죠. 우리가 물론 뭐 관광호텔도 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B 나대지에다가 여기다 모텔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대실 수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실 수요는 말이죠. 대실 고객님들은 대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유리한 호텔보다는 조금 이면돌에 끼고 있는 그러한 입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나대지에다가는 모텔을 짓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어. 자, A 호텔에 운영을 할 때, B 호텔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냐?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발상. 이게 호텔 황제의 노하우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A 호텔에다가는 숙박 손님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비즈니스 손님이나 관광 손님이 많이 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가족 단위가.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은 어차피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업 정책을 수립해서 말이죠.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결론은 A 호텔은 어떻게 해서 대실 손님을 더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B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숙박 손님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어차피 대실 손님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자, 어떠한 지역에 호텔을 제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C 호텔을 리모델링을 해요. 자, 이 상권이 말이죠.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는 상권이야. 객실이 36개야. 그러면 36개 중에서 말이죠. 어차피 비즈니스는 오시니까 여기에는 취약한 게 뭐겠습니까? 대실 고객과 그 다음에 숙박 고객 중 연인 고객을 유치하는데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말이죠.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추가로 접목시켜서 36개 중 일부는 말이죠.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인테리어부터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은 매매 가격이야. 그러면 예비 매수인이 봤을 때 더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호텔을 취득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호텔이 똑같은 매가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한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주 입장, 매도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기간보다 더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첫 발을 어떻게 내딛냐에 따라서 결론은 정해지는 것이다. 이거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전문가의 전략적인 노하우나 조언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시면 결론은 미리 나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로비에 있는 호텔과 또는 그 이면도로에 있는 호텔의 장단점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 노하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로변에 입주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연인손님의 숙박과 연인손님의 대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더 끌어올리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 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문의가 와요. 네. 호텔 왕제님, 본 호텔에 좀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회사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면서, 자,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께서 한번 열람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미팅을 마치고 여러분께서 귀가를 해서 정부 24시에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람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지하층은 우리가 보일러실이라고 그랬죠? 지하층은 보일러실. 지하층은, 보일러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건축물 대장이 보면 또는 기계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네, 기계실. 그래서 땡땡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3 우리가 해서 우리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호텔은 자 1층에 뭐가 있죠? 그렇죠. 1층에 호텔은 프론트가 있습니다. 프론트. 네, 프론트. 건축물 대장상 안내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안내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각각의 사용 승인을 받은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의미는 똑같죠. 그래서 땡땡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본 호텔이 만약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1층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주차장 그렇죠. 주차장. 필로티 구조면 주차장 땡땡 제곱미터. 그죠? 네. 그럼 또 다시 뭐 예를 들면 1층에 제1종 근생이 있다. 근생. 그러면 땡땡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겠죠. 본 호텔은 이게 없으니까 이건 나와 있지 않겠죠. 자, 그러면 2층부터 이제 뭐가 있죠? 네, 객실입니다. 객실. 자, 8층까지 되어 있죠? 3층, 네, 4층, 5층, 6층, 7층. 8층이 이제 나왔어요. 8층. 근데 3층부터 7층까지 제곱미터가 똑같아. 땡땡땡 제곱미터야. 근데 8층이 평수가 달라. 땡땡 제곱미터가 아니야. 평수가 좀 달라. 적어. 그죠? 네. 그러면 2층부터 7층까지가 객실이라는 거예요. 2층부터 7층까지 일반적으로. 그럼 8층은 뭐냐? 8층은 현재 본 호텔 같은 경우는 8층은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8층은 직원 숙소로 되어 있어요. 직원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층은 직원 숙소인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보면 지하 1층부터 7층까지만 표기되는 거 아니야? 왜 8층까지
표기되어 있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열람을 안 해봤어.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안 해봤어.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듣지 않았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몰라. 지하 1층은 여기 주차장이겠다. 8층까지는 1층부터 8층까지는 호텔이겠지. 객실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애독자 입장에서는 8층은 연면적이 달라. 평수가 달라. 그러면 제가 직원 숙소인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요, 건축법상 층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 깊이 있게.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본 건축물은 8층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평수가 적어도. 그죠? 네. 근데 8층이 말이죠. 일정한 평수보다 더 적은 평수야.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에 7층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8층에 가보면 있어. 옥상에 가보면 뭐가 있어? 뭐 옥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가 있어? 구조물이. 그런데 층수로 요건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은 7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임장을 안 가봐도 말이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본 호텔은 지하층에 뭐가 구성되어 있고, 그죠? 용도가 뭐고, 8층은 용도가 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당 호텔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객실이 2층부터 7층까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6층이 이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텔의 객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8층은 직원 숙소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면 그걸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건축물 대장만 열람해 봐도 이 호텔의 구조가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야만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층, 두 개 층, 세 개 층, 네 개 층, 다섯, 6개 층이에요. 자, 6개 층에 객실이 몇 개 있을 때 36개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네. 36개니까. 그러면 한 층에 객실이 몇 개다? 6개다. 몇 층부터 몇 층까지? 2층부터 7층까지. 한 층에 객실이 6개다. 그죠? 네. 그러면 각 층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계단이 있고 비상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객실이 6개가 있겠다. 복도를 따라서 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왼쪽에 2개, 큰 방 2개, 오른쪽에 작은 방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3개, 오른쪽으로 3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맨 끝에는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옆으로는 주계단, 계단이 이렇게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그 건물의 건축 구조, 건축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호텔의 건물주가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호텔 황제님, 저희 호텔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죠. 네, 그리고 공부를 다 열람을 해봅니다. 공부를 열람해봐서 공부를 열람해본 결과 이 호텔은 내 고객님께 브리핑하면 안 되는 물건이다. 좋은 물건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열람을 쭉 해봐서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봐서 이 호텔은 굉장히 좋은 호텔이다. 그럴 때에는 한번 그 현장에 또 가봅니다. 근데 공부를 열람했는데 좀 미비함이 있어. 물음표가 있어. 물음표가 몇 개가 있어. 이 호텔에 대한 물음표가. 그러면 제가 건물주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몇 층에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여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지적도나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등기 뭐 기본이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다 열람을 해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임장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제 강의를 이제 열심히 시청을 하시고 공부만 확인을 우리가 잘 해도 그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호텔 말이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15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이제 월 매출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제가 분석한 결과 본 호텔은 1억 1천만 원이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매달 1억 1천만 원씩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살펴봐야 되겠죠. 이자 지급액입니다. 최대 우리 융자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32억 매매 가격만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32억 우리가 최대 융자 받으시고요. 이자율 6.5%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1년에 지급해야 될 이자가 2억 80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한 달에 우리가 매달 월 매출 1억 1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734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본 15억 이렇게 투자하시고요. 예상 가능한 월 매출 1억 1천만 원에서 매달 세후로 볼 수 있는 순수익은 말이죠.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3,150만 원입니다. 3,150만 원을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2%. 충북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면서 아주 또 중요한 효율적인 팁을 또 몇 가지 드렸습니다. 기타 본 호텔에 대해서 말이죠.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